안녕하세요. 121 크리에이티브 김유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밤에 찾아오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이 영상들을 유나 잘하세요 유튜브 줄여서 유나잘에 화요일 금요일 아침 7시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밝은 기운, 좀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무드들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집에 그 독감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좀 돌봄의 시간이 필요해서 낮 시간을 쓰지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밤에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식물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 집의 작은 식물원에 지금 나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공간은 도서관 옆 식물원. 그래서 저희 집에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이 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편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 작은 어린이 암체어를 여기 하나 뒀어요. 저희 아이가 여기에서 좀 아지트처럼 많은 추억들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두었는데 저만 쓰고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더라.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곧 입춘이잖아요.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그래서 입춘, 이제 초록초록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전에는 그 어떤 식물, 키우기 쉽다는 선인장 스투키까지도 모조리 싹 다 죽이는 인물이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1년째 식물들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이 제 삶에 엄청나게 큰 변화이기도 해서 이 주제를 다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할 때 우리 배민 브랜딩실 식구들이 저에게 몬스테라 화분 하나를 선물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도 늘 말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진짜 식물 키우고 싶은데 진짜 키우는 족족 다 죽이고 어떻게 키우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의 고민을 듣고 퇴사할 때 이 선물을 해줬다라는 게 또 엄청 큰 감동이었지요. 그래서 그 이만했던 몬스테라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커졌어요. 이제 화면을 뚫고 나갈 정도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그 몬스테라는 찢어진 잎이라 그래서 찐잎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찐잎이 아주 예쁘게 또 새로이 잘 나고 있고, 뿌리도 엄청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또 몇 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집 앞에 모스앤드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물 가게가 있어요. 거기를 저는 식물 가게라고도 생각하고 식물 병원이라고도 생각하면서 드나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퇴사 후에 이 몬스테라 하나만 키우기 약간 아쉽다, 뭔가 친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스턴 고사리라고 하는 화분을 하나 드렸는데, 이게 어머머 지금 굉장히 저의 머리카락처럼 거대해졌어요. 이 아이를 제가 사고 싶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보스턴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거든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보스턴에서 굉장히 큰 경험들을 많이 했어서 보스턴 고사리라는 그 보스턴 세 글자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또 고사리가 이 공룡 시대 때부터 정말 오래도록 인류와 함께 해온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고사리라는 것에도 이제 마음이 갔었고, 또 무엇보다 이 보스턴 고사리의 특징은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남기나? 굉장히 독특한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늬를 본 순간 마음이 사로잡혀서 사게 되었는데, 역시 그 인류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 아이의 생명력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새로운 고민에 좀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작년 초에 농장 체험 활동을 갔다가 화분 하나, 그 꽃 화분 하나를 얻어왔어요. 근데 이 화분이 지금 저희 집 이 높은 블라인드를 타고 올라가서, 저희는 사실 이 아이가 덩굴 식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성큼성큼
이렇게 꽈배기처럼 올라가더니 모든 것을 꽈서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이 아이의 지금 삶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올리브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사연이 있는 아이죠. 제가 신혼 때부터 조화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어떤 종류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저는 어떤 식물을 키우면 좋을까요? 어떤 걸 키워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인스타 친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께서 유나님 올리브 나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올리브 나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조화나무가 올리브 나무였다. 근데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는 그렇게 쉬운 나무는 아니다 키우기에 집에서. 그런 얘기를 또 듣고 해가지고 자신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교회에서 길을 가다가 작년에 한 자매님이 대뜸 뭐 정말 무슨 레옹도 아니고 품 안에 있던 올리브나무 작은 화분 하나를 이거 혹시 가서 키우실래요? 이렇게 선물을 해줬다. 아, 이건 키울 수밖에 없다. 나는 진짜 올리브나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역시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집이 꽤나 해가 잘 드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올리브나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정도로 이제 받았고 여기서 애가 시름시름 하더니 이제 완전 끝이 났구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 아이는 결국 죽었어요. 이렇게 거의 체념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식물들을 작년 한 해 동안 키우면서 계속 그냥 슬퍼했어요. 뭐 걔를 그래서 처리하거나 하지는 않고 좀 계속 슬퍼하고 어떻게 올리브 나무를 결국 죽였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굉장히 생기 있는 초록색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갑자기 부화를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좀 많이 시들시들해졌었어요. 얘는 한번 제가 부화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올리브 나무는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 겨울만 잘 나면 다시 초록초록한 생기 있는 잎이 나올 거야. 이런 기대로 지금 또 우리 이 올리브 나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브랜딩실 식구들한테 이 몬스테라를 선물로 받고 나서 저희 아이한테 우리 이 식물들 이름 좀 지어줄까? 이거 엄마가 선물 받은 이 몬스테라는 이름을 뭘로 할까? 하면서 장명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진짜 무슨 전혀 맥락이 있었던 게 아닌데 차분히로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그때가 이제 퇴사를 할 때였고 이제 저의 일을 준비할 때였고 그리고 또 나름의 안식년의 시간이기도 했어서 이 식물의 이름이 차분이라는 점?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고 물을 주고 할 때마다 차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생각 진짜 나라면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면서 아이에게 고마워하면서 이 아이를 차분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식물을 키우고 나서야 제가 이전에 왜 그렇게 많은 식물들을 죽였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진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얼마나 매일매일 켜켜이 쌓이는 것이 중요한가. 이 식물과 나의 관계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매일매일 돌보는 것이 며칠에 한 번 주기적으로 물 부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나라 원예가로서 엄청 저명하신 분 인터뷰를 봤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하면서 이 식물은 뭐 며칠에 한 번씩 물을 줘요? 얼마 만에 분갈이를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사람들은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주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뭐 바람이나 공기에 따라서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식물의 종류만의 차이가 아니라 날마다 보면서 얘 상태를 확인을 해야
아, 얘는 지금 물이 필요하구나. 아, 얘는 이제 더 넓은 화분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 또한 배워나가는 건데 그런 감각이 없이 정말 정기적으로 물 주는 것. 그렇게만 식물을 키우면 기계를 키우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와닿았어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며칠에 한번 물 주는 거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줘야지? 막 캘린더에 저장해 놓고.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도움이 안 됐던 거죠. 이 식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키우려면 계속 들여다보고 환기시켜주고 계절에 따라서 같은 집이라도 빛이 들어오는 장소나 양이 바뀌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지만 저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 식물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아,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루는 것이구나. 이것을 최근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브랜딩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는 하지만 뭐랄까 이제야 알겠다. 브랜딩도 저희는 생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브랜딩도 이런 거구나. 식물 키우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매일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에는 그 운영하는 북클럽에서 노란집이라는 박완서 선생님의 책을 읽었는데 선생님 본인의 정원에서의 식물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또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제가 그거를 보는데 느닷없이 우리 집에 나무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무를 키운다는 건 식물을 키운다는 거랑은 진짜 다른 얘기잖아요.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을 밟고 사는 삶? 땅에서 한번 나무를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또 새롭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또 이런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번 봄을 맞이하면서는 식물을 가까이에 두고 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려봅니다. 안녕. 해피 입춘.